안녕하십니까. 산업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안전시설 설치하기. 그런데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제 기준이 바뀌면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부터 먼저 공부하시는 거 절대로 안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실은 CBT 시험이 아니라 기출문제가 공개가 된다면 제가 이번 교재에 추가를 안 했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앞으로 공단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출제하는지를 경향을 보고 넣어도 상관없어요. 사실은 기계의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추가를 했는 이유는 뭐냐면 출제 기준에 들어왔고 또 더 이상 이제 기출문제 공개가 안 되다 보니 유형이 어떻게 출제되는지를 제가 판단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지침이나 법규 안에 없는 내용이라면 그냥 지나가겠는데 법규는 아닙니다. 관련 지침에 있는 내용이라서 가볍게 훑어봅니다. 그래서 공부는 어떤 것부터 하셔야 되는가 하면요. 과거 기출에 자주 출제되던 거, 그리고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중에 중요합니다 하는 내용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괜히 이렇게 추가되고 처음 보는 거 보면 이게 나올 것 같다 이런 건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런 느낌에 자꾸 기대지 마시고요. 충분히 기계에는 출제될 중요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실기까지 나오기 때문에 기존에 공부하던 내용들 우선 공부하시고요. 자, 저도 여기서 많이 나올 것인가 안 나올 것인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다지 비중이 높은 파트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별로 나오지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가볍게 훑자라는 마음으로 한번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안전보건표지 있죠. 그거와 조금 달리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안전보건법에 있던 산업안전보건표지와 달리 기타 여러 가지 안전보건표지, 우리 사업장에는 산업안전보건표지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타 안전보건을 알리는 표지들이 있어야 되는데요. 어떻게 이거를 설치하고 부착하고 유지 관리하는가? 앞에 1과목에서 배웠던 산업안전보건표지 중요합니다. 별표 3개. 근데 이거는 추가로 그냥 훑어보는 것이다. 그 내용이 더 우선이다. 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안전보건표지 설치, 부착, 유지, 관리.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시설,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 안내,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을 그림, 기호,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 요거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안전보건 표지다, 그죠? 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붙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인 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안전보건 표지를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야 한다. 그죠?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할 때는 외국인 근로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모국어로 작성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보건 표지의 제작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1과목에서 살펴봤던 안전보건 표지 부분이다. 그죠? 안전보건 표지는 그 종류별로 기본 모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의 구분에 따라 제작합니다. 안전보건 표지는 그 표시 내용을 근로자가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제작합니다. 무조건 크다고 좋은 거 아니고 빠르고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로 합니다. 안전보건 표지 속의 그림이나 보호의 크기는 안전보건 표지의 크기와 비례해야 된다. 크기가 크면은 그림이나 보호도 커져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이나 보호는 안전보건 표지 전체 규격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요거는 과거에는 필기에 한 번씩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안전보건 표지는 쉽게 파손되거나 변형되지 않는 재료로 제작해야 되고요. 자, 야간에 필요한 안전보건 표지는 야광 물질을 사용하는 등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한다. 한 번씩 필기에 나옵니다. 야간에는 야광 물질을 사용해서 제작한다. 그죠? 안전보건 표지와 신호는 강제력을 지닌 명확하고 공통적으로 적용해야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야 한다. 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너무 많은 표시는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 너무 많은 표시를 하다 보면 혼동될 수 있다라는 게 되겠죠. 자, 안전보건 표지의 설치입니다. 사업주는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 시설,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해야 한다. 당연하겠죠, 그죠? 사업주는 안전보건 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할 때는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거나 부착합니다. 안전보건 표지의 성질상 설치하거나 부착하는 것이 곤란할 때는 설치나 부착이 곤란할 때는 해당 물체에 직접 도색해도 된다. 그죠? 부착을 할 수 없을 땐 우리가 왜 위험물 같은 폭발성 물질 경고 이런 거는 용기통에 바로 그려져 있죠. 이렇게 직접 도색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지 관리 보겠습니다. 모든 안전보건 표지는 의도된 기능을 적합하게 나타내도록 정기적인 점검과 세척이 필요하며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상시 전력 공급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래서 안전보건 표지에 만약에 전력이 공급되어야 된다면 작동에 지장이 없도록 공급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안전보건 표지 및 신호입니다. 안전보건 표지는 표지판, 색상, 전광판, 청각신호, 구두 전달 혹은 수신호 등에 의해서 작업 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나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1과목에서 배웠던 안전보건 표지는 표지판 색상과 그림으로 전달했고요. 여기 나오는 건 전광판이나 청각신호나 구두 전달 혹은 수신호까지도 포함했는 것입니다. 자, 표지판입니다. 모양, 색상, 그리고 상징 등으로 정보 혹은 지침을 제공하는 표지로서 안전보건 표지판에는 일반 안전표지판, 형광 안전표지판, 축광 안전표지판, 발광 안전표지판 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반 안전표지판은 강판, 알루미늄판, 합성수지판의 바탕판 표면에 일반 색채로 안전보건 표지의 디자인을 한 표지판이 되고요. 일반 색채로 디자인했다, 그죠? 형광 안전표지판은 강판, 알루미늄판, 합성수지판의 바탕판의 표면에 형광을 가진 색채로 디자인을 한 표지판이 되고, 축광 안전표지판은 합성수지판의 바탕판의 표면을 축광성 재료에 의해 가공하고 색채에 의해 안전보건 표지의 디자인을 한 표지판이 됩니다. 이렇게 축광성 재료 쓴 게 축광이 되고요. 발광 안전표지판은 갑판과 투명판 사이에 형광성 색채의 발광 재료를 사용한 표지면을 밀봉하여 안전보호 표지의 디자인을 한 표지판이다. 자, 발광 표지는 눈부심이 없이 볼 수 있도록 충분히 밝아야 하며 즉각적인 시각적 효과를 주도록 적절한 높이와 거리에 설치되어야 한다. 그죠? 발광 표지는 눈부심 없이 볼 수 있도록 제작해야 된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발광 표지에는 여러 표시가 혼재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여러 표시가 혼재되어 나타나지 않아야 혼동되지 않겠죠.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색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부분부터는 우리 1과목에서 배웠던 안전색채와 조금 무관하게 그 산업안전보건 안전보건 표지와 달리 각종의 표지판을 다 포함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여러 표지판에 쓰이는 안전색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안전색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번 볼게요. 빨강은 요거까지는 암기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그냥 안전표지하고 혼돈되니까 실어 4, 14로 외웠죠. 실어 4, 15로 되어 있다. 그죠? 자, 빨강색은 방화. 불이 났을 때 방화, 금지, 정지, 고도위험 이런 걸 뜻한다 정도만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방화는 방화표지, 배관계, 식별, 소화표시, 그죠? 금지 표시에 쓰이고 정지는 긴급 정지 버튼, 기계의 정지 버튼이 다 빨간색이죠? 그 색채가 되겠다, 그죠? 정지 신호기, 고도위험은 화학 경고표, 발파 경보표, 화약류 표시 등에 사용됩니다.
주황색이다, 그죠? 2.5YR이죠. 왜냐면 노랑하고 레드, 주황이 섞여 있기 때문에요. 6%14인데요. 자, 요 숫자보다는 어쨌거나 주황은 위험과 항해, 항공, 보안시설에 사용된다. 요거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에 거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빨강은 방화, 금지, 정지, 고도 위험이고, 주황은 위험, 항해, 항공, 보안시설을 뜻하고, 노랑은 노랑은 주의 표시다. 우리는 산업안전보건 표지에서는 경고 표시였죠. 주의다라고 되어 있죠. 2.5Y의 8%14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녹색은 안전도 되고요. 피난, 구호, 진행을 의미합니다. 진행은 통행신호기, 지나가도 된다는 걸 뜻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10G 4%10인데요. 녹색은 안전, 피난, 구호, 진행이다. 그죠? 파란색은 의무적인 행동, 지시 표시.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안경을 착용하라. 의무적인 행동이죠? 지시하는 거죠. 그대로 파란색이 되고요. 자주가 있다. 그죠? 자주는 방사능을 뜻합니다. 그래서 방사능 표지, 방사능 경보, 방사성 동위원소 이런 방사능을 뜻하는 게 자주고, 그 다음에 우리 추가되었는 걸 보면 주황이 추가되었죠. 그죠? 주황은 위험, 항해, 항공 보안시설을 뜻한다. 이 정도 보고 지나가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색조합이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데요. 한 가지 색이 아니라 색을 조합해서 사용했을 때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노란색이고 검정입니다. 노랑하고 검정을 배치했을 때 노랑과 검정의 대비색인데요. 그리고 빨강하고 하양입니다. 빨강색과 하양의 대비색입니다. 자, 요거는 다음에 위험 요소가 있는 위험 장소나 방해물이다. 그죠? 사람이 부딪히거나 낙상, 중량물 낙하. 우리 건설 현장에 가면 빨강 하양을 많이 쓰죠. 이렇게 위험하다 표시, 그죠? 사람 부딪힘, 낙상, 중량물 낙하는 노랑하고 검정을 써도 되고 빨강 하양을 써도 된다라는 거네요. 그래서 노랑하고 검정은 잠재적인 위험을 경고하고 빨강하고 하양은 출입 금지를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파랑하고 하양이 있고 초록하고 하양이 있다. 그죠? 파랑하고 하양은 강제적인 지시. 앞에서 파란색이 지시를 뜻했죠. 초록하고 하양은 초록이 안전을 뜻하니까 안전한 상태를 나타낸다. 그죠? 이렇게 색을 조합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대비색이 사용되기도 하는데요. 빨강에 대한 대비색은 흰색, 검정색. 우리가 안전보건 표지에서는 빨강하고 노랑은 검정색이 보조색으로 쓰였죠. 근데 빨강에 흰색도 아까 쓰였죠. 그죠? 흰색, 검정색 둘 다 사용 가능합니다. 주황은 검정색, 노랑은 검정색. 그죠? 그리고 녹색하고 파랑도 흰색, 검정색 함께 쓸 수 있고요. 자주는 검정색이 대응하는 대비색이다. 그죠? 그래서 빨강은 흰색, 검정색. 지금 빨강하고 녹색하고 파랑이 흰색, 검정색 다 쓸 수 있습니다. 흰색만 된 건 없죠. 주황, 노랑, 자주가 검정색이 대비색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상징과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상징은 간결하게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전달하기 위한 그래픽 구성 요소를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모양이 동그라미인데요. 금지, 정지, 고도 위험, 의무행동, 지시. 우리가 앞에서 안전보건 표지에서는 동그라미에서 사선 그어 놓은 게 금지였죠. 통행금지, 정지하라 이런 거 그죠? 고도의 위험. 그리고 그냥 동그라미는 지시 표지였잖아요. 의무행동, 지시, 안전, 구호, 지도, 보호, 방사능까지도 동그라미로 나타내고요. 마름모가 있죠. 마름모 위험을 뜻합니다. 삼각형은 주의를 뜻하고요. 네모다 그죠? 사각형은 정보, 금지, 정지, 고도 위험, 방화, 안전, 구호, 지도, 보호, 방사능, 유도, 보조 표지 등으로 사용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건 참고로 한번 보고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표지판 모양 및 의미, 그죠? 네, 우리가, 요거는, 요 표지판보다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안전보건 표지,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보고 지나가는 용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각 신호가 있다, 그죠? 화재 경고음과 같이 음성을 이용하지 않고 전달하는 음성 신호. 그러니까 화재 경고음과 같이 특별한 어떤 전달하는 메시지 없이 전달하는 음성 신호, 그죠? 청각 신호는 주위의 소음보다 10대11 정도 높아야 한다. 하지만 과도하거나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되고요.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신호여야겠죠. 특히 진동의 크기와 진동 주기가 중요하고 동시에 둘 이상의 신호는 사용해서 안 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구두 신호. 요건 이제 말로 하는 거죠. 아까 청각 신호는 말로 하는 음성, 사람의 음성을 제외한 청각을 이용하는 것이고 구두 신호는 이제 전달하는 것인데요. 음성이나 기계적 음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두 신호에 사용되는 메시지는 명확하고 간결하고 근로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수신호가 있다, 그죠? 수신호, 사람 손으로 하는 신호가 되겠죠. 수신호는 위험 상황을 손이나 팔의 움직임과 위치로 행동 지침을 제시하는 게 되겠습니다. 크레인이나 차량 이동 등 직접적인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에 사용되고요. 신호는 당연히 정확하고 단순하며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 동작도 하기 용이 편해야겠죠, 그죠? 수신호 행위자는 신호를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수신호에 대한 훈련 받아야 합니다. 수신호 코드는 정확한 인식과 이해가 중요하므로 근로자에게 정확히 코드가 어떤 거다라는 걸 공지하고 설명하고 수시로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지판의 사용입니다. 네. 사업장 내 표지판은 쉽게 볼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한 크기를 가져야 하고 선명해야 하며 자연광이 약할 때, 햇볕이 약할 때는 인공 조명이나 반사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표지판을 설치한다. 그죠? 자연광이 약할 때는 인공 조명을 사용해도 되고 반사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표지판을 설치한다. 그죠? 근거리, 먼 거리, 가까운 거리에 너무 많은 표지판이 있어서 혼동되는 건 지양하는 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화재를 나타내는 안전표지입니다. 화재 발생 시 대피 통로, 비상구, 소화 장비의 위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표지다. 그죠? 그래서 화재 안전 표지는 대피 통로나 비상구나 소화 장비의 위치가 어디에 있다. 이런 걸 제공한다. 제공하기 위한 표지로 심볼 및 피토그램 등의 발광 표지 혹은 청각 신호로 나타냅니다. 건물 혹은 시설에 대한 안전성 평가의 결과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신호 색상인데요. 빨간색은 소화 장비, 위치 및 확인이고요. 녹색은 비상구입니다. 그래서 소화 및 장비를 뜻하는 건 빨간색, 비상구는 녹색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유지 관리입니다. 표지판은 선명도를 유지하기 위해 항시 청결해야 하고 단단히 고정하고 전광판의 경우는 수시 점검해서 전구가 양호한 상태, 비상구 항상 불이 들어와야죠, 그죠? 이렇게 관리해야 된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자, 화재 안전 표지는 건물 및 구조물 내에 비상대피 출입구 상단, 그죠? 보통 비상구 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있죠. 사람들의 시야 확보가 용이한 곳에, 그죠? 설치해야 되고요. 사람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이중 설치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고, 모호하지 않고 명확하게 해야겠죠, 그죠? 자, 소방장비 표시 및 분류인데요. 일반적으로 소방장비는 어떤 색? 빨간색이다라고 했습니다. 표지판 혹은 장비 뒷면은 빨간색으로 칠한다. 그래서 소방장비를 뜻하는 색은 빨간색 되겠습니다. 화재 경보입니다. 사업장 내 화재 발생을 인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보 시스템은 주로
화재 났을 때, 불 났을 때 청각 신호가 나오죠. 그죠? 청각 신호에 의해 나타냅니다. 청각 신호는 일정한 간격과 속도, 형식으로 나타내는데 주위 소음에 비해서는 소리가 큰 음량을 가져야 됩니다. 청각 신호는 평시에 모든 근로자들이 인지하고 이 신호가 화재 신호다라는 걸 인지해야 합니다. 이해하도록 공지, 훈련해야 되고요. 화재 경보에 사용되는 스피커나 장비는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유무를 확인해야 되고, 스피커는 사업장 내 모든 근로자가 쉽게 들을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들이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전시설 유지 관리입니다. 이 부분도 새로 추가가 된 부분인데요. 뭐 별로 이게 그다지 깊게 들어가야 될 만한 안전에 관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가볍게 이쪽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뭐냐면, 안전시설 유지 관리에서 KSB 규격입니다. 그죠? 그리고 국제표준화 기구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요. KS 규격이 무엇인가 한번 볼게요. KS는 한국산업표준입니다. 자, 한국산업표준은 산업표준화법에 의거하여 산업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우리나라 국가표준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KS로 표시하죠. 한국산업표준에 대한 표시는 KS다라고 보면 되고요. 자, KS는 기본부문 A에서부터 정보부문 X까지 KS는 21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다음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KS는 제품에 대한 표준이 있고요. 제품의 형상, 치수, 품질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법에 대한 표준이 있는데요. 시험이나 분석이나 검사나 측정 방법, 작업 표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달에 대한 표준이 있습니다. 용어, 기술, 단위, 수열 등을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산업표준, 그죠? 국가표준, 우리나라 국가표준은 KS이고요. 21개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크게 제품표준, 방법표준, 전달 표준이 있다. 이렇게 하시고요. KSB는 뭐냐면, 이 표준 중에 기계 부분의 표준을 KSB라고 합니다. 근데 KSB가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만 이거를 우리가 하나하나 다 기억할 수는 없어. 그래서 그런 표준이 어떻게 되었다는 건 앞에 이제 안전 부분에서 배웠다라고 보고, KSB는 이렇게 한국산업표준에서 기계 부분의 KS 규격을 뜻한다라고 그냥 알고 계시고요. 그렇다면 한국산업표준 제정을 하는 4대 원칙이 있다. 그죠? 첫 번째, 산업표준의 통일성, 통일화되어야 되고요. 산업표준의 조사 심의 과정에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되고, 산업표준의 객관적이라 해야겠죠? 객관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유지해야 되고, 산업표준은 공중성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산업표준의 통일성, 산업표준의 조사 심의 과정에서는 민주적 운영, 산업표준은 객관적인 타당성과 합리성을 유지해야 되고, 산업표준은 공중성을 유지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한국산업표준을 제정할 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자, 우선순위는요, 원재료에 관한 것, 소비자가 품질을 식별하기 어려운 대량 소비품, 각종 시험 기준, 용어 및 기호로서 기본적인 통일 표준을 요하는 것, 통일이 되는 것에 필요한 것, 그 다음에 정부 조달 품목, 이런 게 제정의 우선순위입니다. 원재료, 소비자가 품질을 식별하기 어려운 대량 소비품, 그 다음에 각종 시험 기준, 용어 기호로서 기본적인 통일 표준을 요하는 것, 정부 조달 품목이 한국산업표준의 제정의 우선순위다. 그죠? 그리고 수출품, 군납품, 각 기관에서 요하는 품목 또는 규격 제정의 긴급을 요하는 품목이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산업표준의 분류 체계다, 그죠? 기본 부분에서부터 기계 부분이 아까 B다라고 했고요. 전기전자가 C, 기본이 A다, 그죠? 그 다음에 금속이 D, 광산 E, 건설 F, 일용품, 해서, 그죠? 화학이 있고요.
자, 아까 21개로 구성된다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 참고로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제표준화 기구죠. 요거를 ISO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ISO 규격이 뭔가 한번 볼게요. 국제표준화기구 ISO가 개발한 국제표준을 ISO 규격이라고 합니다. 국제표준은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하다라는 걸 뜻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표준이 있어야 이제는 그 나라에서 생산한 걸 그 나라에서 소비하는 게 아니라 다 제품을 수출하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국제적인 표준이 있어야지만 이게 사람들이 믿고 사용하기가 쉬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국제표준화기구가 규정한 규격이 ISO 규격이 된다라고 아시면 되고요. ISO 표준 제정 절차입니다. 제안에서부터 발행까지 6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ISO, IEC 기술작업 지침서를 준수하고요. 신규 표준 제안은 ISO 국가회원기관, TCSC 간사기관, 연계기관, 기술관리위원회, 이사회 또는 자문그룹, ISO 사무총장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고 작업안은 신규 표준 제안은 이런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작업안은 해당 기술위원회의 정회원들에게 회부되어 투표로 선정이 된다. 그죠? 이건 어떻게 해서 제정이 그 신규 표준 제안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절차인데요. 그냥 참고로 한번 읽고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ISO 표준의 프로젝트 단계다, 그죠? 예비 0단계, 제안 단계, 준비 단계, 위원회 단계, 질의 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승인, 출판 단계까지, 그죠? 이런 단계를 거쳐서 ISO 규격이 결정된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까지가 없던 내용이 이번 출제 기준에 추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셔도 이런 내용들보다는 기계에서 다뤄야 될 부분은 각 기계의 위험이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준수해야 할 사항들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금방 내용은 기존의 공부 충분히 하시고 참고로 한번 보고 지나가시는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설비 진단 및 검사. 이 부분도 그다지 시험에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첫 번째 비파괴 검사가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재료나 제품을 원형과 기능에 변화를 주지 않고 원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검사다. 그래서 말 그대로 재료나 제품을 파괴 없이 하는 검사가 비파괴 검사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즉 재료나 제품을 물리적 현상을 이용한 특수 방법으로 검사해서 대상물을 파괴, 분리, 손상을 입히지 않고 결함의 유무와 상태, 그것의 성질, 상태, 내부 구조를 알아내는 모든 검사. 그러니까 대상물, 재료의 파괴나 분리나 손상 없이 비파괴 상태에서 결함 유무나 상태나 이런 걸 알아내는 모든 검사를 비파괴 검사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비파괴 검사 종류 한번 볼게요. 침투 탐상 검사다, 그죠? 약액 같은 걸 침투시켜서 결함에 침투한 침투액을 흡출시켜 결함의 모양 같은 걸 식별하는 거죠. 그래서 침투작용, 모세관 현상을 이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부는 자석 가루죠, 그죠? 그래서 자석 가루를 이용한 탐상이 되겠습니다. 자기 흡인 작용을 이용했다. 자석에 끌어당기는 힘을 이용했고요. 그래서 철강 재료와 같은 강자성체, 강한 자성을 띠는 물체를 자화시키면 결합 누설 자장이 형성되며 이 부분의 자분을 도포하면 자석가루를 뿌리면 자분이 흡착되는 모양을 이용해서 결함의 모양이나 이런 걸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거는 강자성체, 철강 같은 자성을 잘 띠는 재료에 사용할 수 있겠죠. 강자성체 재료, 용접부, 주강부, 단강품의 표면이나 표면직화, 결함 검출에 사용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방사선 투과 검사. 우리도 방사선으로 이제 몸이 어떤가도 검사하죠. 이렇게 투과성을 이용한 방법이고요. 방사선을 시험체에 조사했을 때 투과한 사선의 강도의 변화,
등을 가지고 결함을 검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초음파 탐상 검사. 많이 사용되는 게 초음파 탐상이다. 그죠? 펄스 반사법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시험체 내부에 초음파 펄스를 입사시켰을 때 결함에 의한 초음파 반사 신호를 이용해서 결함을 검출해냅니다. 자, 그 다음에 와류 탐상 검사. 그죠? 이렇게 전자파, 와류는 파장 같은 걸 이용한 건데요. 이 파장이 전류나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전자 유도작용을 이용했는데요. 시험체 표층부 결함에 의해 발생한 와전류의 변화, 즉 시험 코일의 임피던스 변화를 측정하여 결함을 식별하는 방법이 되고요. 육안 검사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거죠. 인간의 육안을 이용한 검사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비파계 시험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누설 검사는 기체나 또는 물을 이용하여 누설을 확인해서 기밀성 같은 걸 평가할 때 쓰는 거고요. 음향 방출. 그죠? 음향, 소리가 방출되는 걸 보는 거죠. 하중을 받고 있는 재료 결함부에서 방출되는 응력파를 수신하여 분석해서 결함을 판단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방법들이 비파계 검사다 정도 아시고요. 기출을 통해서 기출에 출제된 문제 정도만 기억해도 괜찮은 부분입니다. 자, 이제부터 나오는 진동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진동에 대한 대책, 소음은 우리가 앞과목에서 물리적 위험성 부분과 중복되게 다 다뤘던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그냥 지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계 전체 파트 중에서 사실 오늘 했던 부분이 가장 마지막에 공부해도 괜찮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자주 나오고 중요한 것부터 먼저 공부하시고, 그다지 기존에 있던 설비 진단 쪽도 그다지 출제가 많지 않아요. 어쩌다 필기에 한두 문제 나오니까 기출을 통해서 공부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안전 시설을 설치하는 부분도 가볍게 읽으시면서 그냥 조금 이해하고 지나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